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 정말 격동의 2025년 7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기술,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좀 읽히는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다양한 소식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흐름을 찾아보는 겁니다. 데일리 뉴스부터 기술 보고서, HR 트렌드, 또 중앙은행 발표 내용,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시각까지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여러 사건들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격변이 경제 심리에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따라오는 윤리적인 고민들, 이런 연결 지점들을 중심으로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정치 뉴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회의 심의나 의결, 이걸 거치지 않았다는 특검의 판단인 거죠? 맞습니다.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현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했는데 동시에 보좌진 갑질 의혹이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했어요. 이러면서 좀 선택적으로 민심을 듣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 더해서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 이 사람에 대한 미행 첩보라든지 지명수배 전단 배포 소식까지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 이런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인물을 잡느냐 마느냐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여기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료에 나온 사실관계와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 경제 쪽에서도 좀 불안한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 5월에요. 기업어음 부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법인 파산 신청이나 대출 연체율도 같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네요. 연 2.5%로요. 네,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인 거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긴 한데 또 성장세는 낮고 무역 접상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도 크고요. 거기다 수도권 집값 오르는 거나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도 계속 신경 써야 하니까요. 금리를 섣불리 올리기도 내리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야근 수당 같은 거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방식이요? 네, 맞아요. 그걸 없애고 실제 일한 시간만큼 정확히 계상해서 주자는 건데 이게 만약 진짜 폐지된다면요. 기업들은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부터 싹 다 바꿔야 하고 네. 임금 체계도 새로 짜야 합니다. 당연히 인건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노동환경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슈죠. 와, 경제 쪽은 좀 어려운데 기술 분야는 진짜 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 AI 시대의 하드웨어 강자라는 걸 그냥 증명해버렸고요. 삼성은 또 더 얇고 가벼워진 갤럭시 Z 폴드 7을 내놨는데 아쉽게도 S펜 지원은 빠졌다고 하고요. 또 AI 로봇이 사람 없이 수술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고 AI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얘기도 나오고요. 정말 네, 엔비디아 4조 달러 돌파는 단순히 그냥 돈 많이 번다 이게 아니고요.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힘이 이제 전통적인 산업 규모를 넘어서는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건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죠. 모든 산업이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기술 발전의 밝은 면만 볼 수는 없어요. 그 이면을 좀 봐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예를 들어 눈 색깔이라든지 특정 형질의 배아를 골라서 아이를 낳는 소위 유전자 쇼핑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맞춤형 아기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인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늘어나니까 데이터를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기술, 데이터 비식별화라고 하죠. 이 기술 도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만큼 우리가 풀어야 할 책임이나 윤리적인 숙제도 같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람들의 인식도 참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트렌드 코리아 2025 분석을 보니까 저성장 시대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막 거창한 성공 이런 것보다는 원포인트 어업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일상에서 좀 소소하게 성장하는 거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요. 소소한 성장.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예전에는 뭐 북한이랑 헷갈리거나 아니면 일본 문화 따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었다는데 이제는 K 컨텐츠 덕분에 심지어 내 자산을 다 팔아서라도 한국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라니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 두 가지 변화가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 사회를 딱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서 성공이나 행복의 기준이 개인의 작은 성취, 이런 걸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또 다른 하나는 동시에 K컬처가 막 뜨면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이미지가 확 바뀌니까 이게 또 사람들 자부심이나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뭐랄까, 과거와는 좀 다른 자화상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의 여러 모습들, 정치, 경제, 기술, 사회의 주요 변화들을 짚어봤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소부터 시작해서 AI 혁신, 또 사람들의 생각 변화까지 이 모든 게 다 연결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전례 없는 기술 발전을 경험하고 또 경제적인 압박감도 느끼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으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은 또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 그리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은 앞으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길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